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앞으로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수익신호등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부터 부스터 종목까지 준비해 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요.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십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쉽고 빠르게 오를 종목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는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신데요. 특히나 전문가님은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이스트 봇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하고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도 잡아주셔서 바로 이런 수익을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앞서 보이시는 이 10종목은 모두 다요. 노란 톡방 안에서 5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내고 있던 수익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구산업, 구리 관련주로 6월 12일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6%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나라셀라도 6월 8일에 매수해서 이거래일 만에 무려 10.3%라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또 신한제 7호 스펙 6월 2일에 매수해서 3거래일 만에 8.3%라는 수익을 내며 6월 달에도 25%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 두 종목도 챙겨 오셨다고 합니다. 종가 베팅 종목과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부터 타점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우셔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핫했던 이슈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아직 사이버 팬데믹은 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온다면요. 인공지능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형 AI를 악용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고 13일 밝혔는데요. 앞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주의 전망에 대해서도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한 우리나라도 전력계통 안정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린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바라봐야 될지 또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인데요.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꼭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도중에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면 이 QR코드 바로 닫히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오늘 출연하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출연을 하십니다. 그 사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비추시면요.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우셔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안 열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신호등 하이스트 무료라고 검색하시면 또 손쉽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입장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하시면서 저희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내일 FOMC 회의를 기다리며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요일장에서도 또 투자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실 베스트 드라이버 하이스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네, 전문가님 스튜디오에는 첫 출연이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점 미리 좀 사과를 드리고요. 저도 어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얼굴 보고 인사드리는 거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일 CPI 발표가 이제 4% 헤드라인이 예상치를 약간 하회하면서 사실 내적으로는 환호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새벽까지 나스닥 시장 바라보면서 장 초반에 살짝 눌렀지만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이 돼서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은 빗나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제가 코스닥 시장 봤었는데 오늘 와르르 쉬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데 일단 내일 FOMC 경계감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CPI 발표야 예상치 그대로 나오고 6월 여기서 보면 이 동결의 확률이 90%가 넘을 정도로 이제 동결은 거의 완료가 됐다. 근데 FOMC 이후로 위원들 파월 발언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게 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계 심리 그리고 최근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매물이 좀 강하게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 에코프로라든지 LNF 하락폭이 오늘 굉장히 깊은데 우선 내일 FOMC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FOMC 이후로 양호하게 좀 시장이 지금 이렇게 쉬어간다고 얘기 말씀드리기가 좀 심할 정도로 좀 하락폭이 깊은데 양호한 반등이 나올지는 이번 주말이 좀 지나고 다음 주가 돼봐야 눈으로 확인될 부분이라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 동결 이후로 개인적으로는 7월 인상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모양이 너무 빠지는 추세라 7월에 금리 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7, 8월까지는 박스권에서 양호한 흐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이 매크로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있어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거기서 올라가는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고 저는 시장이 정말 조정이 강하게 오나 하락장이 시작일 때는 쉬어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장이 안 좋을 때는 확률적으로 올라갈 종목보다 떨어질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때는 예수금 확보하고 쉬어갈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타이밍 제가 늦지 않게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생각보다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장세 속에서도 오를 종목은 있습니다. 오늘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또 오를 만한 종목 두 종목도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타점 알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입니다. 앞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노란톡방 입장 방법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입장하시면요. 방금 전에 전문가님이 간략하게 또 말씀해 주셨던 이런 시황 분석부터 오늘 오전에 핫했던 이슈들에 관한 기사들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다 올려드리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이런 정보들도 궁금하셨던 분들 지금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5월 CPI가 전년 대비 4%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뿐만 아니라요.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양지수 상승 출발은 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지금은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0.87% 하락하며 2615.28선을 지금 코스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2.86% 좀 많이 빠지며 871.13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조금 더 도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온다고 하기에는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FOMC의 동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7월 1상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분명 연준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6월은 쉬어갈 뿐이다.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게 뻔하거든요. 그 뻔한 부분을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 물량을 던지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고 막아줄 수 있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막아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힘이 약하다 보니까 던지면 던지는 대로 특히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하락폭이 조금 더 깊은데요. 상위 종목들이 빠지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도 힘이 없이 주저앉았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전고체 섹터의 강세가 좀 눈여겨 보였었는데 점심 때는 오늘 국내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 건 천일염 섹터거든요. 오전에 제가 뉴스를 올려드렸어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천일염 이제 사재기한다. 평생 먹을 소금을 미리 사놓겠다. 이 뉴스가 뜨자마자 대장주는 최근에 인상가였는데 인상가는 너무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보라티알이라든지 샘표 같은 후발주자 종목들이 눈여겨 보였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특히 리튬 관련 섹터들이 좀 강세가 눈여겨 보였었는데 특징 섹터 몇 섹터와 그리고 개별 이슈 종목 외에는 오늘 같은 날은 거의 다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하락이 이제 시작일지 잠시 쉬어갈지는 FOMC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을 살펴봐야지 미리 예견을 하고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지금 팔면 개인 투자자들 아시겠지만 올라가고 버틴다고 생각해서 더 버텨버리면 더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시장 흐름에 발맞춰서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노란톡방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조금은 관망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꼼꼼하게 세워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오늘 6월장뿐만 아니라 7월, 8월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 전략 또 꼼꼼하게 세워주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QR코드가 조금 안 열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꼭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이제 이번 주부터 수익신호등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셨는데 오늘 말고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에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를 보면요. 앞서 보이시는 이 10종목은 모두 다 5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종목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구산업과 나라셀라, 신한제, 치로스펙은 6월 달에 진입을 한 종목입니다. 이구산업은 구리 관련주로요. 6월 12일에 매수해서 6% 가까운 수익을 냈고 나라셀라는 6월 8일에 매수해서요. 단 2거래일 만에 10.3%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신한제 치로스펙도 6월 2일에 매수해서 8.3%라는 수익을 내면서 단기 공략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을 익절을 했는데 장 초반에 반등이 나와서 한 5, 6%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 시간의 단일가로 상승이 나와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리를 못하고 눌렀다. 오늘 반등이 나와서 깔끔하게 한 3일 정도 보유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5, 6% 수익이 저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그냥 병아리 눈물만큼 정도의 수익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큰 수익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수익이 났다고 해서 호들갑 떨면서 공식 수익률이 이만큼 났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 그냥 병아리 눈물만큼 정도의 수익. 대신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다 오를 수는 없잖아요. 쉬어가는 종목도 있고 손절하는 종목도 분명히 나오는데 동일하게 한 4, 5% 정도의 손실은 병아리 눈물만큼의 손실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 수익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고요. 연하지 않는 이유가 수익이 안 난다는 것보다는 당연히 저희 힘들게 노란톡방 찾아오시고 방송 보셨는데 장이 좋든 안 좋든 수익은 그냥 당연한 거다 숨 쉬는 만큼. 그래서 당연한 수익을 그렇게 호들갑대면서 자랑하나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대신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AI봇 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AI봇도 포착되면서 당일
적게는 뭐 15개 종목에서 20개 종목이 포착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뭐 많게는 4-5개 종목, 2-3개 종목은 당일 10% 이상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 이번 주만 하더라도 12일 테라사이언스, 그리고 14일 솔트웨어 오늘, 그리고 13일 전일은 백강산업이나 DB 같은 종목들이 포착가 대비해서 1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오전에 캡처해서 그렇지 오늘 다른 레몬이라든지 종목도 포착가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두 개 종목만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리자면 네. 이 AI봇은 어떻게 보면 검색기랑 비슷합니다. 당일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바로 포착을 해서 그 포착 가격을 알려드리고요. 포착가 대비해서 짧게 손절을 잡고 3에서 5% 정도 자율적으로 익절을 하셔라. 그냥 검색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마이너스 3-4% 정도의 칼같이 손절할 수 있는 분을 저는 거의 배치를 못했고요. 특히 상승 시에 3%, 5% 올라갔을 때 또 짧게 수익을 내고 빠지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욕심 때문에 더 올라갔겠지 생각하면 윗구리다가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손이 빠르거나 정말 단기 매매에 성향에 따라 좀 적합하신 분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자주 오랜 시간 장중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부담 없이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좀 바쁘신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종목 매매 사이 매수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 다 알려드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12일 월요일 날 레이크 머터리얼즈라는 종목이 포착이 나왔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올 1월부터 쉬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갔었는데 좀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제가 1월 29일 날 종가로 레이크 머터리얼즈 추천을 들어갔었어요. 네. 그 당시 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보일 거다 하고 5,000원 중반대 들어갔었는데 네.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 먹고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짧게 수익을 먹고 빠졌는데 오늘 22,000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면 그렇죠. 만약에 그때 보유를 하고 중장기로 끌고 갔더라면 200% 이상 수익이 났을 거다.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if. 네. 제가 만약에 길게 보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지금까지 버티지는 못합니다. 한 3-4월 정도 반등이 나오고 꺾였을 때 이미 팔고 손 털었겠죠. 근데 굉장히 이슈가 좋았어요. 전구체 관련 섹터로 아마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2차 전지 전구체 섹터가 레이크 머터리얼즈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은 지금 전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쉬지 않고 상승이 좀 나왔다 보니까 분명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시가총액을 추종하지 못할 경우 또 단기적인 큰 하락폭을 또 견딜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시장에 또 하락에 한몫했던 부분이 예전에 SG발 사태로 CFD 하한가를 무더기로 맞았던 적이 있는데 금일도 4-5 종목이 제2의 CFD 사태인지 저는 아직 확실히 이제 방송 들어오면서 제가 봤다 보니까 아마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이 무더기로 하한가 나온 종목들의 분석을 좀 통해서 시장에 왜 이렇게 하한가가 무더기로 또 나왔는지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시장은 항상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이 뭐 좋든 나쁘든 개별 종목의 악재나 호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종목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백광산업입니다. 백광산업이요. 어제 아마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AI 이 차트에서 12,000원대 포착을 하고 장중에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기 전에 딱 1시간 전일 거예요. 네. 대주주의 횡령 이슈가 터지면서 그렇죠. 네. 20% 이상 상승 나왔던 종목이 마이너스 25% 네.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거의 뭐 고점에서 추격하신 분들은 손절 스탑로스를 걸어두지 않으셨으면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차트 분석을 통해서는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 악재를 먼저 미리 알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그 CFD 하한가 종목들이나 예전에 SB발 사태도 정말 쉬지 않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아무리 이 회사가 좋은 이슈가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뭐 2배, 3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을 굳이 짧게 수익을 먹으려고 진입을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노란톡방에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추격하지 말고 고점에서 상투는 제발 좀 잡지 말아달라. 손익비라고 하잖아요.
그냥 차트를 이제 대충 볼 때 이제 중간에 그냥 선 하나만 이렇게 그어 놓으셔도 이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얼마만큼 많이 올라갔는지, 그러면 중간에 선 끊고 그 밑에서만 잡아도 그냥 소위 말하는 허리 밑에서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추세라고 합니다. 5일선을 타고 올라가거나 뭐 11선을 깨지지 않고 올라가는 차트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 가는 종목이 간다. 거기에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따라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갑작스런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제가 추천한 종목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제가 시장의 이슈나 악재나 호재가 나올 때 이런 뉴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하락을 할 것이다, 노란톡방에 일일이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수꾼 역할을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시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켜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매크로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의 이슈를 계속 지켜볼 수 없다면 종목을 진입했을 때 불안에 떨 수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종목을 이제 9시부터 장 마감,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까지 지켜보실 수가 없는 분들은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수꾼 역할을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이 방금 전에 병아리 눈물만큼이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구산업도 3거래일 만에 6%라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이구산업 6월 12일에 매수해서 6%라는 수익을 내셨지만 또 병아리 눈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라셀라도 6월 8일에 매수해서 10.3%라는 수익을 냈고요. 이뿐만 아니라요. 노란톡방에 입장하면 하이스트 전문가님만 있는 게 아니라 AI 봇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든든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요. 계속해서 QR코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입장하시면 오늘 또 전문가님이 수익 신호등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부스터 종목, 또 달려갈 만한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도 챙겨오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기회인 만큼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또 AI 봇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첫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요. 생성형 AI를 악용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아직 사이버 팬데믹은 오진 않았지만 만약 온다면 인공지능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또 오픈 AI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킹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그렇다면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전문가님,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우선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애매하다는 거죠. 우선 그 테마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소외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오픈 AI 관련, 챗GPT 관련 종목들, 거의 관련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종목들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거의 1월부터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보안 관련 섹터는 그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보안 관련주 종목들도 그 중에서도 뭐 지니어스 같은 종목들은 신고점을 향해서 최근에 강하게 달려가고 있지만 대부분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지난지구 시큐리티, 뭐 사이버원 이런 관련 섹터들이 큰 폭의 부각을 못 받았고 아직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경계감, 그러니까 아직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오픈 AI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개개인별로 오픈 AI를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 암호화폐 관련 이슈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때도 이제 해킹 이슈라든지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그때 보안 이슈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도입과 이제 걱정을 정부에서 이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의 해킹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보안 관련 사고가 나와야지만 그때 부각을 좀 받을 부분이라 지금 굳이 잡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이슈가 시장에 던져졌을 때, 화두가 던져졌을 때 잡아도 늦지는 않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보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한 차트 2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네.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는 종목 이제 이번 주에 사이버 보안 관련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참여를 하는 업체인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단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선 거의 끝부분에 매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죠. 차트만 봤을 때는 거의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가면 사실 답이 없어요. 추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그 다시 추세선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추세선 하단에서 매력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최근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잡아서 좀 길게 지루하게 손가락 빨거나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테마는 계속 돌고 순환매 섹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천일력 관련 섹터들이 또 강세를 보였듯이 매일매일 주도 섹터는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질환지교 시큐리티를 저점에서 굳이 잡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해킹 이슈라든지 AI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좀 두각을 좀 보일 때 잡아도 그리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사이버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한때 좀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암호화폐가 한창 붐이 좀 일어났을 때 해킹 사건 이후로 사이버원도 강한 상승세를 좀 한번 보였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최근에 손절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추세를 보시고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AI 차트가 이제 그어놓은 손절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 손절선이 다시 한번 저항대로 바뀝니다. 그럼 손절선 이하로 빠졌는데 그 손절선 이하에서 놀다가 손절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한 수급과 그리고 아티클,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뉴스 기사가 나와야지 올라가는데 그 뉴스 기사가 없고 만약에 지수가 좋아도 이런 종목들은 지수 상승의 영향을 크게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저는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은 그냥 체크, 눈으로만 체크를 좀 하시고 실질적인 담는 것 6월 말 정도 하면 컨퍼런스가 끝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대책 마련 그리고 뉴스가 계속 쏟아질 때 잡아도 저는 절대 늦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관심 종목으로 보안 관련 종목들 픽해놨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들어오거나 수급이 좀 강하게 돌 때 이 종목이 대장인 것 같으니까 잡아달라. 그 수많은 보안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을 꼭 집어서 노란톡방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굳이 잡을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지금 컨퍼런스가 끝난 후 또 뉴스가 조금 더 나온 후에 이 재료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이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해보고 또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오늘 전문가님이 또 종가 베팅 종목과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에 또 이 두 종목 챙겨 오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무료로 노란톡방에서 다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또 다음 주 화요일 출연하기 전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불과 2년 전 18조 원이었던 정부의 국내 배전망 설비 투자 전망치가 31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고 하는데요. 늘어나는 송배전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도 주목해 볼 만은 하지만 송배전과 변압기 관련주들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관련주들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도 부탁드립니다. 초록불입니다. 초록불 주셨습니다. 이런 그 송배전 관련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와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전에 화력발전이나 원전에서는 송배전의 인프라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지만 어디 야산이나 아니면 바다의 풍력이나 태양광이 새롭게 설치되면 송배전선을 당연히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전이나 친환경 에너지는 이 전기의 생산의 수단이고요. 송배전은 전송의 수단입니다. 생산만 하면 뭐예요?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팔 수가 없으면, 판로가 없으면 그냥 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송배전은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는 없는데
이제 원전이라든지 친환경 섹터는 과거 한때 강한 좀 부각을 받았고 언론에서 노출이 좀 많이 됐지만 변압기나 송배전은 조금 뒷방에 있는 것 같이 소외를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또 대장은 있습니다. 남 모르게 조용히 끝없이 또 올라가고 있는 네. 재룡전기라든지 또 재룡산업 같은 종목들은 차트를 통해서 뭐 개개인별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네. 끊임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배전망 투자가 31조지만 한 15년 안에는 한 90조까지 늘어날 거라는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시대적 흐름이고 구조적 성장이 약속이 어차피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동행하는 송배전도 같이 성장을 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히 초록불이고 저는 좀 길게 봐도 좋고 짧게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재룡전기나 광명전기, 비추로테크 같은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차트적으로 이제 재룡산업과 재룡전기는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저는 광명전기 눈여겨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추세선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름다운 구간에 있고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코스에 한 번 더 추세 상단을 터치하면 3,500원 부근까지는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추세를 뚫고 올라간다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재룡전기를 이제는 모아갈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재룡전기도 적절한 타이밍에 지수가 좀 눌러주고 어느 정도 이제 추세 하단 부분 맞고 올라올 쯤에 제가 노란톡방에 언제든 사이드리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 비추로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이미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잡고 계신 종목입니다. 이미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 부분에서 한번 잡고 있고 지금 뭐 크게 밀리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은 지금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송배전뿐만 아니라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핵융합 관련 이슈가 한때는 좀 뜨거웠잖아요. 관련 종목이 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좀 뜨거웠고 저는 MS 이번에 샘 알트만이 그 오픈AI 아버지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는데 이 오픈AI의 샘 알트만도 핵융합 관련 쪽에 투자를 하고 MS도 투자를 할 만큼 핵융합이 이제 떠오르는 차세대 에너지로 물론 상용화까지는 멀고 멉니다. 이 거의 뭐 SF 영화에서 나오는 핵융합 에너지가 단기간에 상용화될 거라고 바라보지는 않지만 어차피 뭐 전기차 시대 그리고 화석연료, 화학연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서 핵융합도 시대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비추로테크라든지 약간 송배전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 오히려 저는 2차 전지를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양극재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는 송배전 종목을 저점에서 지금 모아간다면 길게 보셨을 때 내 계좌에 뿌듯함이 좀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좀 바라볼 정도로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노란톡방에서 이런 관련 종목들 제가 조금 전에 그 보여드린 종목 외에도요. 언제든지 이제 라이징 스타 대장은 계속 바뀌게 마련이잖아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관련 이슈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포착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송배전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꼭 넣어두고 지금 그리고 비추로테크는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송배전 관련주로 지금 세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세 종목 중에 그럼 탑픽은 광명전기라고 그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 어차피 저희가 노란톡을 가지고 있는데 비추로테크도 언제든 대장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이 대장 저는 주식 투자를 한때는 대장 찾기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대장 만큼 찾기요. 네. 이 수많은 섹터 중에서 그리고 그 섹터 안에 수많은 종목 중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 내 대장주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은 아니에요. 대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 뒤에 후발주자가 이제는 내가 대장주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쉽게 설명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 리튬의 대장은 금양이었잖아요. 근데 금양이 올해는 대장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올해는 다른 이제 종목들한테 대장을 계속 내주고 있는 부분이라 송배전 부분도 예전에 뭐 대장이 지금 일진전기라든지 뭐 재룡산업이라든지 재룡전기가 큰 폭이 올랐다면 이제 조금 누르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대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장 찾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대장 찾기를 노란톡방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신나고 즐겁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송배정 관련주 대장 찾기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 가지 유망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비츠로테크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벌써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주로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방금 전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송배정 관련주 또 이 관련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부스터 종목은 뭘까요? 오늘 부스터 종목도 좀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부스터 종목을 포착한 게 어제 밤이었거든요. 네. 오늘 방송 때 부스터 종목 급등 나올 종목을 찾아야 하고 어제 밤에 네. 눈 빨개 가면서 찾았는데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네. 사업 구조 다변화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올해 초 한 2, 3월 정도에 엄청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거의 상승폭의 절반을 반납하면서 눌림목 구간에 있고요. 상승의 이유가 이제 삼성의 840조 헬스케어 로봇 M&A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왜 갑자기 헬스케어 로봇이지? 네. 국내 최초로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를 개발을 한 업체이고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또 로봇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 이슈도 있어요. 재료가 3D 정말 좋네요. TOF 카메라 개발 중인 회사인데 15일 내일이죠. 메타버스 엑스포가 또 열립니다. 3D 센싱 관련해서 이슈가 또 부각이 될 거라 저는 그래서 오늘 잡아서 내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오전에 몇 가지 좀 이슈가 나왔었어요. 저도 예상치 좀 못했던 이슈인데 삼성전자 쪽에서 그 TOF 카메라를 이제 새로 다시 개발을 하겠다는 이슈가 오늘 뉴스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짝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오전과 하더라도 한 3, 4%, 4, 5% 정도 상승 구간에서 제가 노란톡방에 대놓고 얘기해드렸어요. 부스 종목이 먼저 가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다른 네. 이슈는 2차 전지 또 그 충전 6분 만에 완충을 할 수 있는 응급제 소재도 개발이 됐다는 것 때문에 장중에 13%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빠졌는데 정말 많이 올랐네요. 장중에 그래서 어제 제가 차트를 보면 네. 이 어제까지 차트거든요. 네.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빨간불이 없이 추세선 하단에 걸쳐 있어서 오늘 살짝 눌러주면 오늘 잡아서 네. 내일 이제 메타버스 엑스포니까 내일 이제 빵 뛰면 수익 뉴스로. 챙겨야지 네.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늘 장 시작 때까지는 그렇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오전장에 이런 뉴스 나오자마자 10% 이상 빵 뛰는 바람에 어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스터 종목을 네. 제가 보통 오전에 일찍 찾거나 그 전날에 찾다 보니까 네. 저는 한 2, 3일 정도 뒤에 갈 거라고 보는데 바로 가네요. 기대만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오늘 한 분이 아끼다가 네. 황됐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낌없이 부스 종목 찾았으니까 네. 미리 잡아놓고 계실 분은 잡아놓으시라고 미리 안내를 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좀 자신 있게 공개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붕 떠서 근데 아직 끝은 아닙니다. 오늘 지수가 좀 누르고 있잖아요. 네. 이번 주 좀 한번 눌러주고 추세 하단에 다시 터치되면 다음 주를 생각하고 또 진입 사인 드릴 수 있으니까 종목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번 주 내 제가 진입 사인 드리는 거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전문가님 어제 저녁에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부스터 종목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방금 전에 가지고 오셨던 부스터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 보셔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저희 방송 장 중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은 상황이기에 오늘도 전문가님이 종가 베팅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강의 후에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와 종목 명도 오늘은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서 있는 건 굉장히 좀 어색한데 저희 이제 그 나온 인격과 짧은 다리를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알리게 되네요. 가장 오늘 기본적인 원래는 전일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오늘 하는 부분이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기본적은 펀더멘탈, 기술적은 테크니컬이라고 해서 기술적은 보통 차트 분석이라고 많이 하고요. 기본 분석은 보통 성장, 가치 종목들을 찾을 때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 분석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가치 종목들, 성장 종목들, 우량주나 대형주를 잡고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기본적 분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주가의 미래 방향을 예측한다. 너무 간단하죠. 회사가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흐름을 갈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주가의 내재 가치는 다를 수 있고 내재 가치를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 밑밥을 깔고 보통 이런 기본적 분석을 많이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이 계량할 수 없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결정, 특히 테마라든지 심리에 따라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량화를 얘기를 좀 간략하게 드리면 보통 퀀트 투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재무제표를 볼 때 뭐 수익이나 매출 이런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PER이라든지 PBR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 종목인지 특히 월가의 대가분들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조엘 그린벨라트 같은 분들도 마법 공식이라는 이런 저평가 종목들을 어떻게 찾고 그 부분을 얼마만큼 끌고 가냐에 대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기본적 분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한계점은 테마를 정확하게 찝어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좋아도 테마만 잘 탄다면 주가는 급등하기 마련인데 시장도 괜찮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많은데 내 종목 왜 이렇게 실적도 좋고 안 가지 했을 때는 주도 섹터 아직 순환매 테마 자기 차례가 오지 않았다는 부분이라 기본적 분석에 저는 가장 좀 문제점은 아니라 지루한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 매매할 때 주로 주가 거래량, 과거 흐름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요. 차트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믿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봉이나 거래량, 이평선 보면서 이평선이 모이거나 아니면 뭐 벌어질 때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뭐 추세 차트다, 지지하고 저항. 저도 주로 이제 이런 차트 분석 통해서 진입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차트의 뭐 비밀을 풀었다. 이 차트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패턴을 분석해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커베랜드 패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유명한 패턴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패턴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반복해서 변화하는 속성이 있다고 밑밥을 깔고 이런 차트 분석을 하고 있고요. 추세를 파악한 후에 현재의 재무하고 무관하게 예측을 하는 즉 테마. 근데 이 한계가 이슈 등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백광선업 같이 차트적으로 너무 괜찮은 흐름이에요. 근데 대주주 횡령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주주 변경 유증 같은 이런 악재에서는 그냥 바로 내려꽂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차트 분석은 한계, 이슈, 아티클이라든지 뭐 이런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변동성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도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 삼성전자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추세선 상단과 하단 그리고 지지, 저항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둘 다 함께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한 가지만 고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포함해서 이 회사의 재무도 괜찮고 차트적으로도 최근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왔고 지금 주도 섹터에도 맞고 추세 하단에서 이제는 고개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서 추세 상단이나 아니면 재무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얼마만큼 될 것이다. 거기까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고
주식 투자에서는 분명히 정답이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법은 투자의 도구일 뿐이고 투자의 성공은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정말 투자자분들은 뼈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라도 매물이 되거나 추종을 하게 되거나 맹신을 하게 되면 계좌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제가 교육은 좀 간단하게 해드렸지만 이런 내용을 노란톡방 안에서는 거의 뭐 세뇌가 될 정도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 추가적인 이제 부분은 꼭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오늘 종가 베팅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종가 베팅 종목은 2차 전지 배터리 필수 EV 릴레이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EV 릴레이는 배터리 전원 및 충전 기능 온오프하는 핵심 부품이고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 색태가 좀 눌렀지만 아직까지 이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는 살아있다. 왜냐하면 이제 개화예요. 앞으로 뭐 10년, 20년 전기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수주 그리고 이제 성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터배터리 유럽 2030에도 참가한 기업입니다. 지금 인터배터리가 유럽의 독일에서 지금 열리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 향 EV 릴레이 판매량 확대와 전기차량 신규 공급 준비, 구조적 성장이 약속이 돼 있다.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냐. 물량 대응을 위해 이 공장이 올 4분기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공되면 기존의 생산 캐파 대비해서 최소 5배, 별이 5개가 아니에요. 5배의 캐파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 필수적으로 이번 주, 오늘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는 계좌 안에 꼭 담아 놓으셔야 되고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추세선 하단 위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어서 이 초록색 부근 터치를 해준다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YM텍이라는 종목 제가 오늘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YMT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가 캡처했을 때는 마이너스 한 1.5% 정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으로 일부 비중을 좀 담아 놓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분할로 저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 분할로 이제 진입 사인을 제가 드릴 거라 자세한 내용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종가 베팅 종목의 종목명까지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가져오신 종목명은 YM텍입니다. 이 종목으로도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 전략 다 세워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요.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YM텍 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노란톡방 안에서 다 잡아드리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